안녕하세요. 제이딕입니다. 8월 22일 화요일 밤 10시 17분 비트코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채널은 연료 파동을 중심으로 캔들의 패턴과 모양을 살펴서 차트를 분석하고 공부하는 채널입니다. 먼저 비트코인, 오랜만에 비트코인 연봉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비트코인을 이제 이때 2009년 이래로 한번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크게 변동은 없는데 2009년 음봉 하나, 요때 언제죠? 요때 음봉 하나, 2014년 그리고 2018년, 그다음에 작년 2022년 음봉이 연봉상 음봉이 떴던 게 네 번 있었죠. 2009년, 2014년, 2018년 그리고 2022년. 네, 보면은 거의 4년 주기로 4년 주기로 음봉이 한 번씩 떴어요. 양봉 셋, 그 다음에 음봉 이런 식으로. 요때만 이제 4년 동안 상승을 했었죠. 이때는 이제 뭐 거의 그냥 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는 2014년부터 이제 조금 안정화된 어떤 그런 모양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반감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3년 후 3년 상승, 1년 하락, 뭐 이런 식으로 왔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파동상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문제는 연봉에서 이렇게 파동으로 보기에는 지금 정확하게 체크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때 이게 이제 상장하고 나서 이제 뭐죠? 보통 주식이 상장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오르기만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요때부터 이제 보는 게 저는 이제 맞다고 보는데, 한 번 가고 내려오고 한 번 또 가고 내려오고, 그래서 한 번 더 파동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뭐 이제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만약에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했다라고 한다면 3번의 상승을 하기는 했어요. 그러면 이제 ABC가 한번 제대로 쭉 나와야 될 수도 있겠죠. 이게 제대로 된 그런 모양이라면. 그런데 잘 보시면 요게 만약에 3파고 요게 5파다 라고 했을 때는 이런 조건이 맞아야 돼요. 3파는 제일 짧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3파의 길이가 가장 짧으면 안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번 체크는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근데 이제 100% 뭐 꼭 이 법칙이 100% 꼭 막 부합하냐 안 하냐를 갖고 뭐 따져서 막 뭐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3파가 지금 보면 5파보다는 훨씬 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자면 우리가 조건상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나왔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야? A, B, C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뭐 다들 죽는 소리 하겠죠. 그죠? 큰 흐름으로 보자면 그래요. 그러면 비트코인은 올해나 내년에 상승하지 못하면, 제대로 상승하지 못하면 이제 탈출할 기회가 없겠죠.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왜냐하면 적어도 여기까지는, 최소 여기까지는 꼬라박을 수 있으니까. 그럼 어디까지 내려오겠어? 근데 이게 지금 조금 있다가 나스닥하고 비교해 보긴 하겠는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ABC로 내려온다라고 할 때 여기까지 162불짜리, 여기죠? 162불이야. 끔찍하죠? 여기 162불짜리예요. 지금이 얼마야? 지금이 종가로 26,019불인데 만약에 ABC로 내려오면 162불짜리까지도 내려올 수 있어요. 이건 상상하기도 어려운 자리죠. 그럼 이제 비트코인 이제 끝났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내려올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항상 모든 것이 상장하고 나면은 제대로 이제 올라가는데, 이 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봉으로 보면 나스닥이 이래요. 그죠? 나스닥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이때 언제죠? 1985년 나스닥이 1985년부터 쭉 상승해서 언제까지? 1999년까지. 1999년. 그래서 85년에서 99년이니까 거의 한 14년인가요? 14년 동안 상승만 그냥 계속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때
2000년부터 이제 꼬라박기 시작했는데 이 3년간 내려온 이 비율, 3년간 얼마나 빠졌냐면 이제 이때 닷컴 버블 때였죠. 3년간 고점을 찍고 고점 대비 몇 프로 빠졌냐면 마이너스 83%. 그죠? 그러면 얘가 지금 이 고점이 얼마였냐면 4,816포인트. 그리고 나서 몇 포인트까지 내려왔냐면 여기까지니까 984포인트, 그러니까 종가로 치면은 저가 795포인트까지 이렇게 내려왔었거든요. 4,800포인트에서 795포인트니까 뭐 끔찍한, 이때도 끔찍한 기억이었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이 모양이 나올 것인가, 비트코인이 과연 이런 식으로 한번 흘러내릴, 이게 지금 나스닥이니까 마이너스 83%지 비트코인은 훨씬 더 많이 내려오겠죠. 그런 지금 요런 식의 급락이 3년 동안에 이런 큰 ABC의 하락이, 이렇게 큰 ABC의 이 하락이 나올 것인가, 이제 그거를 보고 있는데, 얘도 이렇게 1파, 2파, 여기 3파, 여기 3파 맞아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A, B, C 해서 여기가 4파, 그 다음에 이제 5파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런데 5에 1, 5에 2, 5에 3, 5에 4, 5에 5 이렇게 한 번 더 가야겠죠? 그런 다음에 ABC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우상향하는 차트를 그려야 되는 게 맞아요. 이게 이제 정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때 82%가 빠졌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비트코인으로 다시 돌아와서 비트코인에서 연봉으로 봤을 때 과연 얘가 이때 그 나스닥에서 82% 빠진 정도의 수준으로 내려오려면 얼마 정도 빠져야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얘가 여기 최고점을 찍은 다음에, 그때는 나스닥은 어떻게 됐어요? 꼭지를 따고 내려왔죠. 근데 지금 몇 프로 빠졌냐면, 지금 비트코인은 이미 78% 정도까지 내려왔어요. 최고점에서. 그죠? 확인을 해보면 이때였죠. 최고점 대비, 여기 최고점 대비 최저점이 몇 프로까지 하냐면 78%? 꽤 많이 빠졌죠. 근데 비트코인은 이제 나스닥하고는 좀 다르니까 급락하는 어떤 그 변동폭이 좀 크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감안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비트코인이 ABC 조정, 나스닥과 같이 ABC 조정이 나와서 빠진다고 한다면 여기까지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정도까지. 그럼 고점 대비해서 99%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게 아니야. 여기까지 내려온다는 게. 얼마죠? 여기 162불? 162불까지 내려온다는 게 아예 불가능한 말은 아니에요. 여기 162불. 그죠? 지금 여기 고점 61,000불에서 61,000불에서 162불. 끔찍하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때는 어떻게 해? 모든 이제 그 우리 투자자들에게 기회의 시간이 올 수도 있겠죠.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 다 끝났다. 야, 비트코인이고 나발이고 야 이제 다 끝났다 라고 할 때, 이때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이렇게 조금 더 간 다음에 몇 년 더 한 사이클 정도 더 상승한 다음에 이게 왔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지금 얘가 2009년에 시작해서 지금 2023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스닥하고 지금 거의 비슷해요. 2023년이잖아요. 그죠? 나스닥이 14년 상승하고 15년째부터 쭉 꼬라박았거든요. 3년 동안. 얼마까지? 거의 90%에 육박하는, 마이너스 88%였나요? 이만큼 하락을 했어.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도 지금 대충 나오죠? 거의 14년 지났어요, 지금. 14년 차야.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게 좀 걱정스럽긴 해요, 한편으로는. 이게 14년 차인데, 그럼 나스닥하고 좀 비슷한 흐름으로 가면 얘가 이렇게 해서 한번 꼬라박으면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지 않기를 저는 바라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비트코인은 3년간의 이제 상승 후에 한 1년 하락하는 어떤 이 반감기라는 어떤 특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거스르면서 이렇게 빠질 것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올해하고 내년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올해하고 내년. 그래서 내년보다 올해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올해의 이 연봉에서, 올해의 이 연봉에서 이 비트코인의 이 음봉의, 그러니까 작년의 음봉의 이 반을 저는 회복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러니까 꼭지는 못 땄어. 그래서 이제 조금 안심은 되는데, 한편으로는. 근데 요 반,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의 여기 그래서 27,500불 정도 되거든요. 적어도 27,500불 정도는 위에서 종가로 마감해 주는 게 저는 좋다. 올해 적어도 최소 조건이에요. 그래야 내년에도 좀 상승을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전 그렇게 희망을 해보는데 그러려면은요, 여기 이번 올해의 고점이 여기 33,829불 여기보다 한 번 더 치고 내려오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대한 자리가 48K나 한 42K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32K 정도에만 머물러 있어도 올해 그래도 그러면 내년에 또 상승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저는 이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어떻게 종마감을 하느냐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상 이렇게 봤는데 월봉상은 지금 얘가 한번 이렇게 음봉 3개로 꼬라박아도 좀 버텨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ABC가 확실하게 ABC 이거 조정 나오고 그 다음에 한번 더 가는, 그러면은 지금 9월까지 만약에 빠진다고 가정했을 때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상승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희망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얘가 빠지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내려올 때의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하면 안 되겠죠. 점점 줄어들어야 돼. 그렇게 돼야 이제 조금 이제 하락이 어느 정도 가다가 힘을 더 이상 못 갖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고, 그렇게 될지는 지금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파동 카운팅 하면서 지켜봐야 되죠.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그 오픈 채팅방에도 올렸지만 음봉 3개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장대 음봉으로 C8을 이렇게 해서 한번 제대로 빵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얘가 도치 정도로 마무리하는 게 좋겠죠. 아니면 진짜 여기까지 한번 쭉 찍고 다시 쫙 말아 올리는 양봉이 되거나 그러면 이제 베스트고, 이제 그렇게 한번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일단은 지켜봐야겠죠. 오늘이 지금 화요일이니까 아직 멀었죠. 그래서 이번 주 마감까지. 근데 지금 얘가 241선을 어떻게 뚫는지도 봐야 돼요. 얘가 요때 걸쳐 있었죠. 그리고 음봉 2개야. 그러려면 얘가 이제 적어도 여기는 다시 뚫고 내려가야 돼. 그죠? 그리고 이거를 역으로 보면 돼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양봉이 하나가 붙은 다음에 음봉이 이렇게 붙거나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여기 양봉이 이렇게 올라가주면 이제 얘는 좀 이제 하락으로 내려가긴 쉽지 않겠죠. 바닥에서 꼭지를 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241선을 어떻게 뚫고 내려가느냐도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얘가 다시 한번 241선을 뚫고 내려왔죠. 그 음봉 하나 더 붙어. 내일까지 음봉 하나 더 붙어. 그럼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241선을 어찌됐거나 음봉 3개로 뚫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면 더 빠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뭘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냥 관망하면서 지켜보는 게 답이에요. 뭐 특별히 뭘 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대신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안 되죠. 알트코인들을 한번 쭉 한 번씩 또 봐야 돼요. 내가 언제 어디서 매수 타점을 노릴지, 그리고 어디서 물타기를 할지, 어디 정도 올라오면 내가 좀 손실을 보더라도 어디 정도 올라오면 내가 던질지 이런 생각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게 대응을 할 수가 있어. 그냥 막연하게 그냥 막 덮어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올라와도 이게 지금 사야 될지 던져야 될지 몰라.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은 얘가 이런 식으로 착실하게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추세 라인을 만들고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추세 라인을 이렇게 만들고 올라가다가 이때 탁 깨고 내려왔어요. 이 추세 라인 하단에 이 상승 추세 라인을 깨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다시 올라와야 돼. 그래야 이 추세 라인 상단으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셔야 되고, 지금은 일단 들어갈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비트코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나스닥.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모양이 만들어졌죠. 우리가 기다리는 모양 중에 하나죠. 이렇게 얘가 어디까지? 여기까지 한번 찍고 양봉으로 올라왔어.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양봉이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바닥에서 전일의 음봉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말아오는 양봉이 나왔으니까 소위 말하는 나스닥이 올라가는 그 힘을 믿고 조금 기다려보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스닥이 좀 올라오면, 비트코인도 이제 같이 좀, 상승하는 경향도 있으니까, 한번 나스닥은 좀 이렇게 좀 비트코인보다 좀 좋은 모양을 만들어가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스닥은 지금, 나쁘지 않아요. 좀 긍정적인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내일까지 한 번 더 양봉이 붙는다면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모양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적어도 요 라인 여기 15,284포인트 15,275포인트 요 자리를 일단은 넘어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나스닥은 긍정적인 모양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코스피도 바닥에서 한번 찍고 이제 말아 올렸는데 좀 약하죠. 이 모양 자체는 일단은 그다지 나스닥에 비해서 좋은 모양이라고 볼 수는 없죠. 이렇게 ABC로 내려왔어요. 일단 ABC로 내려왔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간 거니까 뭐예요? 이게 지금 ABC잖아. ABC 이렇게, 그죠? 이제 올라와야 돼. 올라와서 여기 올라와야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코스피는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몰라. 이 모양 자체가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죠? 241선 위에는 있지만 아직 얘가 올라갈지 말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일단은 여기까지는 올라와야 된다. 얼마? 2616포인트. 2616포인트까지는 올라와야 다시 또 한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0년물 채권은 예상했던 대로 일단 여기 한번 찍으러 더 가는 거죠. 여기 얼마죠? 4.3%, 4.3%를 여기를 지금 양봉으로만 돌파했나요? 양봉으로 돌파했어. 그럼 양봉 3개. 내일까지 한 번 더 붙어야겠죠. 그래서 지금 10년물 채권은 지금 역대급으로 다시 또 올라온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때가 언제 2022년 10월 21일의 고점을 지금 돌파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이렇게 지금 커비드 핸들 모양처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한번 돌파를 제대로 못하면 한번 눌리겠죠. 눌렸다가 갈 수도 있어. 이게 좀 10년물 채권이 좀 별로 계속 이렇게 오르기만 하네요. 이게 좀 좋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게 주봉상 보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게 커비드 핸들이잖아. 그죠? 10년물 채권은 더 갈 수도 있어. 이렇게 되면. 그죠? 이게 얼마나 올라가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를 아주 부정적으로만 보고 있지 않아요. 이제 얘가 여기마저 돌파해서 올라가면 거의 이제 꼭지를 향해서 한번 치고 내려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게 단기적으로는 지금이 좀 힘든 시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좀 지나고 나면 한번 꼭지를 찍고 내려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년물 채권도 이제 거의 꼭지를 찍은 거죠. 꼭지를 찍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요게 채권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A, B, C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여기를 돌파하러 가고 있는 중에서, 여기 돌파하면 근데 각도가 완만하잖아. 그죠?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얘도 이제 거의 꼭지를 향해서 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5%가 넘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죠. 얘가 241선 위에는 있어요, 지금. 그죠? 주봉상 241선 위에 있고, 여기 이제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는데, 얘가 단기적인 이 하락 추세를 이렇게 만들면서 여기를 돌파 못하고 이렇게 꼬라박으면 이런 식의 하락 추세를 그리면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달러 인덱스는
일단 여기 103불까지 올라왔고, 일봉상 보면 뭐 이렇게 돼 있죠. 241선 아직 못 넘었어요. 일봉상으로는. 그러니까 얘는 아직 뭐 대세 상승이다, 달러가. 뭐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244 아래이기 때문에. 근데 적어도 여기까지는 한번 터치하러 가려고는 하겠죠. 그래서 얼마? 여기까지는 가려고 하겠죠. 104불까지는 한번 도전하러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환율은 또 어떻죠? 환율도 마찬가지죠. 환율도 여기 고점까지 왔죠. 여기까지 와서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돌파 못하면 ABC로 이렇게 빠졌다가 한번 쉬었다가 갈 수 있겠죠. 이게 전형적인 W자 형태로 왔잖아요. 그죠? 쉬었다가 다시 돌파하면 환율은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잘 이런 상황들을 잘 살펴보세요. 자, 보면은 지금 환율도 그렇고 달러도 그렇고 지금 채권도 그렇고 지금 다 커비드 핸들 모양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어, 바닥에서. 그러나 지금 이렇게 얘처럼 일봉상 241선 위에 있는 거와 241선 아래에 있는 거는 그 의미가 좀 달라요. 241선 위에서 나오는 커비드 핸들 모양은 더 상승할 가능성을 두고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241선 아래에서 나오는 모양들은 이게 장담을 못해. 그냥 형태만 그렇게 나왔지 진짜로 가야 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래서 그런 모양들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저는 이제 뭘 보냐면 이제 이 통화량과 통화량이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통화량과 기업의 실적 뭐 이런 거를 봐요. 매크로 시장들은 그런 거 보는데, 통화량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걸 보는데, 그러려면 이 채권 가격과 달러 인덱스 이런 걸 봐야겠죠. 근데 채권 가격이 지금 거의 뭐 지금 10년물 채권이 4% 후반대로 가고 있고, 2년물 채권은 이미 5%를 넘어섰어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뭐 8%대 막 이렇게 가면 이제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올 거고, 이제 그런 조금 긴축을 이제 안 하고 금리를 내리고 뭐 이제 양적 완화를 하고 뭐 이런 시기가 올 수도 있거든요. 이게 채권 가격이, 채권 수익률이 너무 올라가 버리면 별로 이제 좋은 경기의 어떤 매크로적인 상황에서는 좋은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제 채권 가격이 계속 이제 빠지고 있는 건데, 수익률이 오른다는 거는 이제 지금 그게 정확하게 어떤 그 경기의 문제인 건지, 돈의 양의 통화량의 문제인 건지,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건지 아닌지, 뭐 이런 거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지금 시기에 돌입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저거 너무 막 이 말 저 말 들으면서 막 여기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춤출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그냥 지금이 되게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심한 구간이고, 그러니까 좀 불투명한 거죠. 미래를 확실히 예측하기가 되게 애매하고, 뭐 하나 제대로 지금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표들이 정확하게 나온 게 없어요.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더 봐야겠네. 유가. 아이고, 잘못 봤다. 유가도 한번 봐야겠죠. 유가 같은 경우도 지금 241선 위로 올라왔고, 딱 얘도 커비드 핸들 모양처럼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커비드 핸들 모양을 만들면서 한번 이 상승으로, 더 대세 상승으로 이어갈지, 아니면 여기가 맥시멈이 되고 한번 다시 이제 여기를 찍고 한번 빠질지, 이게 이제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처럼 이렇게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이제 이게 앞으로 이제 9월을 넘어가면 어떤 식으로 갈지 이제 조금씩 저는 윤곽이 보일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힘들기는 하겠다. 당분간 좀 계속 힘들고 지겨운 장이 계속 이어질 수는 있겠다. 그러나 이게 막 하늘 높이 솟구치면서 올라갈 만큼의 어떤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좀 잘,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고 좀 괴롭더라도 잘 버티시면서 침착하게 장을 바라보면서, 좀 그럴수록 침착하게 개별 종목들 매수 타점이나 이런 것들도 점검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인 매크로는 이 정도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